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이 어제 대통령실, 정부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의 동시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부와 여당의 설득은 홍준표 시장이 법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설득은 송갑석 의원이 맡기로 한 건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를 찾은 홍준표 시장은 이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대책이 대충 끝났다면서 정쟁 중이지만 아마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연내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국회 통과의 첫 단추인 법안 소위가 취소되면서 이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력에 여야 지도부의 막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구미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일대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청수로 드랑길 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 방향, 황금내거리 직전 1차로에서 RB 차량과 1톤 화물차 간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황금내거리 쪽으로 지나시는 분들은 1차로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업 구간도 있는데요. 명덕로 동성학교 내거리에서 수성시장 내거리 방향, 동성학교 내거리 5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작업 차량 여러 대 정차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비 내리는 곳 많았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김천 7도, 대구 10도로 전날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19도 보이겠습니다. 울진과 대구 포항은 17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무난한 대기질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2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뭔가요? 네, 대구시가 올해 초에 야심차게 청년 정책들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청년 정책 중에 하나였던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올해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예산의 90%를 삭감해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한 명도 없었나요? 네,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 안건 심사와 더불어서 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당초 예산을 1억 원을 성립했는데 아예 집행이 안 됐다. 이 연말이 되어서 90%나 삭감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이 12월 동안 혹시나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예산은 남겨놨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까지 사업 신청자가 없고 올해 사업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귀환 그러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신혼부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대구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데 왜 신청자가 없었을까요? 네, 이 신혼부부에 대해 주거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애초에는 연 소득 제한 없이 이 사업을 구성을 했는데 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소득 제한을 걸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득이하게 소득 제한 8천만 원이 걸린 사업으로
이 설계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예측이 부족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연소득 8천만 원이면 이 신혼부부와 합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치가 상당히 뭐 낮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면 대구로 들어오는 신혼부부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고민도 대구시가 앞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은 이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내년에 또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니까요. 이 대구시에 돌아오려고 하는 청년에 맞는 청년 정책 설계가 내년에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북구청이 그 금호강 둔치를 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제 그 환경단체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낙공강 대구 경북 네트워크가 어제 그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 약 10만 제곱미터 땅에 계획 중인 파크 골프장과 야구장 건설을 중단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이 금호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좀 닥쳐오고 있다며 지난 3개월간 그 조사한 결과 금호강에는 환경부 지정 그 멸종 위기종 9종이 살고 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 7종이나 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원앙이나 소쩍새, 뭐 수달 같은 종들이 좀 확인됐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또 금호강에 사는 생물들이 모두 141종이나 되는데 이 금호강을 개발한다는 건 이들의 서식지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 그러면은 골프장이나 야구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북구가 그 2024년 5월까지 그 약 예산 25억 원을 좀 들여서요. 사수동 일대 금호강 약 10만 제곱미터 둔치에 3만 4천 제곱미터 가량의 그 파크 골프장 그리고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리틀 야구장을 포함한 체육공원 형태의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북구는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당 금호강 둔치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난해 1월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고요. 한 달 전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구 관계자는 원래는 그 쓰레기 무단 투기와 화물 차량의 장기 주차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좀 둔치였다며 대구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았고 주변 동식물 등을 좀 고려해서 공사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환경 단체에서는 야생 생물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환경영향 평가가 일단은 좀 해서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이런 단서 조항도 좀 있습니다. 이제 환경당국에서 하는 걸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업이 좀 무산될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좀 내실 있게 그 공사를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34분 이 대구 중구 동성로 하늘극장 앞에서 이 12구 이태원 참사 이 대구 시민 추모 공동행동 주최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 1시간가량 추모 묵념과 청년, 소방공무원의 추모 반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근데 집회 시간이 시작 시간이 6시 34분이 뭔가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최초 신고 시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헬로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됨에도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예고된 인재라는 게 이 대구 시민 추모 행동의 기조입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와 더불어서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할 예정인데 네. 오늘 첫 촛불 집회 이후에 이 추가적인 활동을 또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데 이어서 이 대구 지역 관공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뭐 개인 간 또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는 관공서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크게 나눠보면 두 부분인데요. 그 8개 구군청 본청이 있는 곳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읍면동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그 흔히 동사무소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크게 두 곳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구군청에 있는 민원실이 대상입니다. 시행 범위를 두고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는 대구 지역 8개 구군청 민원실에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대시민 이제 홍보를 좀 하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입니다. 구군청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행 마지막 달인 9월쯤에는 평가를 거쳐서 이 제도를 계속할지 여부를 좀 결정한다는 건데요. 단 무임 민원 발급기로 대체할 수 없는 여권 발급이나 세무 업무 등은 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4일 그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빼고 구군 민원실만 이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좀 결정이 됐거든요. 읍면동이 이제 빠진 거죠. 네. 이에 반발해서 그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카드를 좀 꺼낸 상태입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 그 대구 본부는 이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내년 1월부터 즉시 그 8개 구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그 노조 측의 주장이 계속 이래왔던 겁니다.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에서 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행정복지센터가 그 마을 곳곳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견줘서 좀 민원인이 좀 평소에도 많고 이 무임 민원 발급기 등이 구군청과 비교해서 좀 이제 충분히 좀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이 좀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군청 이제 장들이 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반대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면서 이 구군 일부의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 생업에 종사하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공무원 노조가 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홍 시장이 세금을 운운하면서 무한 봉사를 강요하고 나섰다면서 홍 시장은 1시간의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30분씩 교대 근무를 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국민과 공무원을 갈라치는 망언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자, 공무원 노조가 이제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제대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제도 도입 논의가 그 사실 기초단체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민원 서류 발급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점심시간에과 좀 휴직 여건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때만이라도 그 업무를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시각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오부터 낮 1시까지인데요. 그 공무원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욱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는 등 이제 올해 좀 기다릴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인데요. 네. 전공동 대구본부는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박봉을 받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이 공무원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도 존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전공로 대구 지역 본부장의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요. 현재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 점심시간에 이제 소수의 인원만 남아서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이 민원처를 하는데 이 폭언 등을 일삼는 막성 민원인이 오면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몇 명씩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민원을 보려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은 점심시간을 이제 그 교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 건가요? 네, 어떻게 네. 운영되나요? 지금 구군청 민원실은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직원들이 절반씩 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 규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12시부터 2시 사이에 이 절반씩 이 교대 근무를 교대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당사자인 시민들은 이번 논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주변에 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역시나 뭐 제 생각이 좀 크게 갈렸습니다. 찬반이요. 네, 공무원들도 노동자인 만큼 이게 점심시간 휴식과 뭐 건강권을 좀 보장해야 한다는 측과 시민들을 위해서 기존 근무 체계를 좀 유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휴무제가 도입되면 특히 그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공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제 그 무임 민원 발급기도 이 어르신들은 이제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도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휴무제가 되면은 이런 점에서 좀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한 뭐 게 이런 많다. 지적은 있습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구에서 처음 도입된다면 논란이 조금 더 컸었을 텐데 이 전국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지금 56곳에서 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6곳에서요? 꽤 네. 많네요. 약 한 4분의 1 정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경기도 양평군과 경남 고성, 전남 담양 무안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의 5개 기초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 네. 이 초기에는 이 불편에 따른 민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주민센터나 이 구청의 무임 민원 발급기와 더불어서 이 안내문을 제대로 오랫동안 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데요. 올해 7월에는 울산 북구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또 도입을 했고 이 24대의 무임 민원 발급기를 다중 집합 장소에 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역시 무임 민원 발급기를 5개 설치하면서 이 휴무제를 도입하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시의 뭐 기초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나요? 결정이요? 네, 이 기초자치단체 장과 그리고 이 공무원 노조 간의 합의가 되면. 노사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두 기자께서는 그럼 구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 공무원들도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적 업무를 본다는데 이제 좀 약간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이게 좀 속속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런 좀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좀 공적인 업무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좀 계속 제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실이 사실 그 공무원 세계에서는 기피 부서거든요.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조금 피해를 본다는 뭐 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일부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좀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상쇄시킬 만큼의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좀 이제 그 앞서 이제 소개했듯이 미리 도입한 지자체의 사정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와 울산도 이제 초기에는 혼란이 있긴 했지만 이 무임 민원 발급기 대수를 이제 설치 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중요한 건 시민 불편을 좀 줄이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 소요 정도를 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이 점에 대한 보완책이 제대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부분도 이 시범 시행입니다. 일단 결정은 된 거잖아요. 네, 결정은 됐고 이 9월까지 내년 9월까지 시범 시행을 해보고 이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약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치는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이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어쨌든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공문서 등을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약자, 노년층에 대한 좀 배려가 이 시범사업 실시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참여센터의 활동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주시죠. 9대 대구시의회가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5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이 9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센터 운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센터 운영 사업이 대구시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짚었는데 문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구시에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한 6년 동안 서울의 한 업체가 계속 맡고 있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살펴보니 2017년도에는 약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약 5억 1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시민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구시 사업이 이제 대구시 교육청과 중복된다는 점을 짚었군요.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뭔가요? 최근 대구광역시 2030 세대 공무원 퇴직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29명 중 36명이 퇴사해서 27.9%였는데 2021년도에는 169명 중 71명이 퇴사해서 42%를 차지했습니다. 이민환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2030 세대 공무원 퇴직률과 공직사회에 대한 선호도 저하 현상을 지적하면서 조직 문화 혁신과 차별화된 인사제도 운영 등 우선 인재 채용 및 양성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인청사 시장 집무실 활용성 제고, 상격청사 담당 운영 개선, 청사업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허용 확대 등 합리적 청사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네. 일전에 동인청사 앞을 지나가 보니 국화꽃이 청사 앞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국화꽃으로 막았다는 느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김대현 의원이 15일 대구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신설한 한시기구 전문 임기직 공무원의 명칭과 직위 사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책 결정의 보조 기관이 아닌 보좌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되는 전문 임기직 공무원은 국장, 본부장, 단장 등 보조기관 형태의 직위와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민선 8기 들어 구성된 군사이전 추진단, 정책총괄단, 시정총괄단 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김 의원은 대구 직위표를 보면 전문 임기직 공무원이 정책총괄단장, 시정혁신단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단체장과 실장 보조기관에 한정되고 국장과 본부장, 단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민선 8기 들어 한시기구가 시장의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데 역할이 상당히 크고 업무 난이도 등 책임도 커서 단장 직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지적도 있었다면서요? 11월 16일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중환 의원이 정순찬 원장에게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네. 정 원장이 4개 기관이 다 달라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하 의원은 통폐합 관련 답변을 해야 할 분이 정책총괄단인데 서비스원에는 업무에 관련한 내용밖에 질의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번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정책총괄단과 시정혁신단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구들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기구들이 빠져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추진하는 기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져 있었다. 참 의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구 투어패스를 대구관광협회 전무이사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정일균 의원이 대구 투어패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구관광협회 대표는 대구관광협회 전무이사라며 비영리 법인인 대구관광협회에 개인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인 대구관광협회와는 별개인 주식회사 대구관광협회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구 투어패스라는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문체부 국장은 대구 투어패스를 통한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지 대구관광협회로 돌아가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에서 관리 소홀이고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대구 투어패스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문제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18일 경제환경위원회 대구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지난 10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된 새출발 기금으로 인한 재단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원금 감면을 위해 마련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기금입니다. 네. 대상은 돈을 빌린 사람을 금융권에서는 차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차주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예를 들어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 상한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